네, 안녕하세요. 갬부주식TV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넷마블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에도 써놨지만, 넷마블이 하이브랑 NC소프트랑 그 코웨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에도 참 써놨지만, 넷마블이 투자는 참 잘하는데, 그 본업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 제가 강제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쯤이면 이제 넷마블로 다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1년도에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주식 심리 말씀드리는 거에서 이제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이 부분을 좀 대입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은 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왜 넷마블을 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사행성 방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매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음속에 새기는 나의 다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써놓은 거에 좀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스작 하나 찍어 놓으시고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보세요.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좀 나쁜 행동이나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좀 줄이게 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영상 할 때마다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길 계속 드릴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건 인덱스 ETF예요. 가장 안전한 건 인덱스 ETF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투자금에서 90% 정도만 지수에 투자를 하세요. 90% 이상은 지수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금액으로 5년 이상 주식시장을 경험을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식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 3, 40년 하셔야 돼요.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다. 제가 아주 지금 넷마블만 보면 아주 속이 쓰린데. 자, 제가 뒤에선 또 왜 속이 쓰린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자 FN 가이드 들어가서 실적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사상 최악의 실적이는 사상 최악의 실적. 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9천억. 와,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날라갔어요, 그죠? 1조에 가까운 돈이 날라갔는데. 자, 넷마블이 20년도 9월에 24만 500원까지 찍었어요. 코로나 특수를 타고 그때 게임주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22년도에 그 10월 달쯤에 돼 갖고 4만 1,900원까지 찍었습니다. 불과 한 4달 전이네요. 그죠? 한 4달 전쯤 해 갖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주가가 69.6%가 폭락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 넷마블이 처음 상장하고 나서부터 뭐 그렇다 할 어마어마한 그 상승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넷마블은 써먹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NC소프트처럼 몇십 배가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넷마블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마 처음 상장했던 때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다가 다시 코스피로 옮겨갔는데 처음 코스닥 상장했을 때 아마 15만 원인가 상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올라갔던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쯤에 처음 사갖고서 물린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물린 사람들까지 막 코로나 때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써놨죠, 제가. 나는 넷마블에 계속 물을 탔다. 알면서도 또 그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22년도 8월 29일 정신을 차리고 넷마블 비중을 줄였다. 그때쯤 내가 뉴진스의 전설의 무백 영상을 보았던 것 같다. 당시 63,400원에 절반 매도하여 하이브 13주를 16만 6천 원에 매수하여 손실을 줄였다.
일기를 좀 썼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거 다 정리해갖고 책 한 번 내려고 정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 나오면 꼭 사세요. 자, 좀 세게 얘기했죠. 자, 주식 좀 안다고 깜짝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세요, 진짜. 저처럼 이렇게 다 까고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전업 투자자로서 나중에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고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계좌 다 까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여러분이 그걸 안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면은 그게 뭐 됩니까 그게? 아이고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로 돈 진짜 많이 번 사람들은요 방송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방송을 해요? 뭐하러 자기 고급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주식으로 돈 못 벌었으니까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식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 앞으로도 크게 돈 벌 생각 없어요. 저는 진짜 제 목표는 2030년도, 2050년도까지 해서 딱 진짜 현금 딱 30억 생기는 거 30억. 어떻게 해서든 그게 저의 큰 목표예요. 저는 뭐 무슨 100억, 1000억 이런 갑부될 생각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제가 언제부터 넷마블로 샀냐면요. 2021년 2021년 7월 달부터 샀네. 그럼 그때가 언제쯤이야? 요때쯤에 좀 이제 눌렸다고 제가 이때쯤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좀 많이 벌어갖고 그러니까 21년도랑 20년도에 처음으로 주식으로 수익이 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한 2015년도부터 한 2022년 3, 4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제정상이 아니었죠. 저의 투자 방법은 뭐 거의 그냥 뭐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투자 기간이 만약에 지금 제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8년 정도 됐으면은 지금 한 6년 정도는 그냥 투기를 했었어요. 투기하고 도박을 했었고 한 2년 정도 이제 2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한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한 2년 반 됐겠네요. 이제 아니구나. 이제 많이 넘었구나. 내가 2020년 6월쯤부터 정신 차리고 했으니까 그냥 2년 반 넘었겠네요. 그죠?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투기했었어요. 투기. 그리고 돈 많이 날렸어요.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또 이 짓을 한 거예요. 21년도에. 또 이 짓을 한 거.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넷마블 사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그래도 여러분 많이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안 넣었어요. 그래도 좀 이제 재정상으로 정신은 바뀐 상태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자, 7월 달에 90만 원 넣고 9월 달에 한 두 달 있다. 두 달도 아니야. 그 한 두 달 됐다. 한 두 달 있다가 또 한 90만 원 넣고 야, 11월 달에 내가 정신이 나갔었네. 11월 달에 정신 나가고 170만 원 넣고 12월 달에 90만 원 넣고 저 이거 다 월급 받아서 계속 넣은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쯤이네요. 작년에 이맘때쯤에 80만 원 넣고 4월 달에 130만 원 넣고 5월 달에 20만 원 넣고 8월 달에 88만 원 넣고 이제 지지친 거예요. 여기서 지지친 거예요. 8월 29일 날 지지를 친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를 쳤죠. 하락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공포에 발을 던졌어요. 그나마 저는 여러분 그래도 정상적인 투자를 하다가 잠깐 오류를 내고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실 그것도 정신 차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하이브 같은 주식도 사실 원래는 제가 사면은 한 주만 사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면 한 주만 사야 되는데 내가 그때 뉴진스를 봐버렸어. 그 뉴진스 중에 여러분 그 전설의 영상 아시죠? 그 뮤직뱅크에 나오는 그 뮤직뱅크 처음 첫 출연했던 어텐션 영상 아시죠? 그걸 봐버렸어.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넷마블을 팔고 하이브를 샀죠. 하이브를 열 줄 샀어. 그때 하이브도 많이 내려갔을 때여갖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도 무서웠던 건 뭐냐면 내가 16만 6천에 샀는데 결국엔 하이브도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었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와서 좀 보니까는 그나마 이제 뭐 넷마블의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해줬죠. 복구를 해줬는데
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 하이브 그거 사고 그때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 이상 주식을 안 사요. 진짜 아무리 좋아 보여도 7, 80만 원 정도 사고 웬만하면 거의 20만 원 주고 사고 끝내요. 음?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 시장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PBR 저퍼주 저 PBR주가 널려 있어요. 근데 굳이 퍼도 높은 이거 퍼 지금도 한 10 정도 되거든요. 굳이 아니 지금 퍼가 한 44 정도 되더라.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갖고 퍼가 엄청 올라갔더라고. 굳이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이 늘렸다는 건 뭐냐? 내가 확증 편향에 오류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도 써놨죠. 저는 2020년, 21년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익을 내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2년처럼 주가가 30% 폭락하고 끝나는 주식장은 역사 이래로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니랬죠. 그러나 그런 최악의 순간은 언젠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팜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산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더 처참해요. 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20년도 한 5월 5월 5월도 아니야. 거의 한 3월 말 4월 초쯤에 들어갔어요. 그때 거의 한 지수 한 1,500쯤에 몰빵했어요. 운 되게 좋았다니까요, 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을 잘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에 돈을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이 운이 와요. 그 운을 먹기 위해서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고 계속 투자금을 늘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세뇌가 되셔야 돼요. 어? 안 그러면 결국엔 또 몰빵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가 1년 한 6개월 동안 자 4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4천만 원. 70% 정도 벌었어요. 근데 이때 얘기도 한번 해드렸죠. 이때도 제가 그 2020년 6월쯤에 부자 아빠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수 한 1500대부터 들어왔다고. 근데 제가 부자 아빠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쯤엔 이미 2000이 넘어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 부자 아빠 강의를 듣기 전에 1500대 주식을 넣고 그때도 제 맘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수익률이 5%밖에 안 났어요. 제가 만약에 1500을 들고 이때까지 그냥 갔음 그때 부자 아빠님 빨리 만나갖고서 그때 그냥 갔으면은 한 120% 130% 났을 거예요 수익이. 근데 자 문제가 뭐냐? 다시 코로나 시대부터 1년을 더 더하는 거예요. 1년 그 22년 그 폭락한 시장을 더하면은 1,300만 원 정도를 날렸어요. 1,300만 원 정도. 그죠? 1,320만 원 정도 날렸네. 근데 이게 보니까는 환차익은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이 원래 250만 원 이상인가 넘어가면은 수익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20%인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환차익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버랑 쿠팡을 이제 장기 투자하려고 그때도 한 1,000만 원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넷마블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넷마블이랑 우버랑 이거 두 개를 대량으로 안 사놓고 그냥 다른 품목들처럼 똑같이 한 그냥 뭐 0.5%씩 사놓고서 다 배분해 놨었잖아요. 아마 저는 수익 그 2020년도 손실률이 한 400, 500 정도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800선쯤에서 거의 원금을 90% 회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내가 원금을 90%를 회수를 했으니까 내가 정해놓은 약속에 따라갔고 그 월봉 중에 20월선이 60월선을 이제 건드리는 그 순간이 되면 저는 주식을 다 빼거든요. 원금의 90% 정도를 빼버려요 그냥. 그 순간이 와서 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3%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난 건데 그 13% 마이너스도 내가 만약에 우버를 그렇게 많이 안 사고 넷마블을 그렇게 많이 안 샀으면 한 5% 6% 선쯤에서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잔고가
제가 지금 주식 좀 많이 뺐어요. 많이 빼갖고서 지금 다른 계좌에도 한 1,500만 원 정도 집어넣어놓고 이것저것 좀 쓸 일 있어갖고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올해도 한 2,500만 원 정도 다시 또 갖고 올 거래 갖고 이제 내년까지 저는 주식을 한 1억 정도로 다시 또 늘릴 거예요. 늘릴 거고 지금 제가 게임 알바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7, 800만 원 정도 모아놔갖고 올해도 그 정도는 모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제가 다시 또 자산을 1억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저는 지금 퇴직하기 전에 제가 지금 43살인데 50쯤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다니면 좋겠지만 더 다닐 수 있으면 무조건 더 다닐 거예요. 저는. 더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50까지 다니기도 솔직히 좀 힘든 상황이어갖고 그때까지 저는 주식에 대한 시드머니를 최소한 3억 이상은 좀 모아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무튼 그 퇴직을 얼마 앞둔 뭐 몇 년 아직도 뭐 7, 8년은 남았지만 퇴직을 얼마 앞둔 이 아저씨가 그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거 보시고 여러분도 젊다고 막 플렉스하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돈 열심히 모으세요, 여러분. 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정신을 많이 차린 게 또 뭐였냐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때는 돈을 잘 버니까 저금을 안 하더라고. 저금을 안 하고 많이 썼어요. 계속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22년도쯤에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정신을 많이 차리고 거기다가 이제 회사도 자꾸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 짧으면 6년, 길어야 8년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된 거야. 어떡해요? 열심히 다녀야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업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해갖고 지금 1, 2월 달에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많이 나와갖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 21년도까지 난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까먹게 됐네요.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를 까먹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그러니까 큰 교훈을 얻었죠. 큰 교훈 얻고 다행이었죠. 그나마 다행이고 다시는 이렇게 이제 투자 안 한다고 제 스스로 약속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 써놨죠. 저는 2021년도에 약 1,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약 13% 정도의 손실이 났죠. 그 중에 넷마블이 차지하는 손해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우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한 40% 정도 됐어요. 우버랑 넷마블이 한 70% 정도를 날렸어요. 제가 저 우버에 대해서 조만간 얘기를 한번 드릴 거거든요. 우버랑 쿠팡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야, 네, 그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이 삽질을 하면은 결과가 크게 돌아오나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그 제 과정을 한번 보시면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껏 8% 정도 비중 가지고 있었던 투자 종목이 넷마블인데 내가 손해가 날 때 비율이 30%가 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느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확증 편향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이 굉장한 투자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넷마블이 하이브의 2대 주주인 거 아세요? 지분율이 18.2%나 돼요. 그리고 원래 넷마블을 이제 그 지금 아마 그 CEO 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 원래 CJENM 쪽에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넷마블의 아마 2대 주주가 CJENM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나오셔갖고 뭐 대박을 좀 내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또 NC소프트랑도 또 막 이렇게 서로 막 지금 NC소프트 한번 먹힐 뻔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지분 싸움하고 그러면서 서로 넷마블하고 NC소프트 막 지분 교환하고 막 그러다가 넷마블이 그때 한번 리니지 2 레볼루션인가 그걸 한번 냈다가 대박이 났었죠, 그죠? 그때 넷마블이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저 결국에는 이제 상장까지 하고 막 상장 전에 그랬었나? 하여튼
좀 잘 됐었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넷마블이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코에이까지 사버렸어. 근데 이 코에이가 여러분 그 정수기에 산 거 아시죠? 근데 코에이 좀 여러분 생뚱맞지 않았어요? BTS가 갑자기 나와갖고 왜 코에이 선전을 했겠어요? 결국에 넷마블이랑 하이브랑 코에이랑 다 이게 물려 있는 거예요. 하이브는 어쨌든 간에 넷마블이 2대 주주고, 그러면은 이제 넷마블 입장에서는 코에이가 잘 돼야 되니까 하이브에 가서 야 BTS 좀 쓸게. 그래서 BTS 써갖고서 코에이 잘 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코에이 같은 회사를 이제 코에이가 정수기회사잖아요. 정수기회사인데 정수기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CRM 아시죠? 그 고객 관리하는 그 시스템 그런 거 그죠? 가정집에 이제 한 개씩 들어갈 때마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 사람 뭐 전화번호를 안 되든가. 계속 그런 고객 정보가 쌓이게 되잖아요. 결국에 코에이를 산 이유는 넷마블이 뭐 정수기 회사가 잘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으로 있는 그 고객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어서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또 메이브라고 또 무슨 뭐 연예인 이제 인터넷 연예인 뭐 가상 그 뭐라고 그러죠? 사이버 연예인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이버 아이돌 이런 걸 키우고 있죠 지금. 제가 볼 때 뭐 지금 당장에는 성공하진 못한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좀 인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영상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원더케이인가? 그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조회수가 이미 한 1200만 회 정도 됐더라고. 사실 웬만한 그 신인급 아이돌들 나와도 1200만 회 넘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 메이브가 조금 이제 인지도가 좀 쌓이고 막 그래갖고 하이브의 누진스라든가 아니면 르세라핌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하고 같이 좀 뭔가 콜라보 할 수도 있고 BTS랑도 콜라보 할 수 있고 그죠? 무궁무진해. 왜? 얘네는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뭐 관리하는데 돈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뭐 그래픽 뭐 찍고 뭐하고 그러는데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거 안 찍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거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하이브도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간 거고, NC는 좀 문제긴 해요. NC도 뭐 언젠가 좋아지겠죠, 그죠? NC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70몇 프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코에이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코에이는 실적도 좋아. 실적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코에이를 안 사놔갖고 요번에 월급 받으면은 코에이도 좀 사보려고요. 그래갖고 코에이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위에 4개 회사가 다 제자리에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알고 그렇게 몰빵을 해댔냐 이 사람아. 이 아저씨야. 그렇게 팜 시스템을 공부를 받고 돈 주고 강의를 들어놓고도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다짐 같은 거 딱 적어놓고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보세요,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세요. 그래야 삽질 안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제가 맨날 얘기하죠. 주식은 좋고 나쁜 주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싸고 비싼 주식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5만 원 초반대 매수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익이 났죠. 그걸 보면서 느끼죠. 주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종목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 카사노바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넷마블이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넷마블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성의 의미로 갖고 있어요. 왜? 저는 넷마블이 언젠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평단도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저. 몇 년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뭐. 그까짓 거 뭐. 끽해야지 뭐. 이제는 뭐 한 300 얼마? 400 얼마 정도 되니까. 뭐 그거 없다고 뭐 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갖고 가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좀 안 팔고 가만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넷마블이 창사 이래 거의 최악의 실적을 내게 됐는데 항상 그래요.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내면 그 다음 연도에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넷마블이 사실 뭐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 단위로 넘는 우량한 회사인데 넷마블이 그렇게 금방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브랑 NC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코이도 마찬가지고요. 오르면 오를수록 넷마블의 투자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신문을 봤는데 2월 3일자 신문이었거든요. 2월 3일자가 하이브 주식이 19만 초반대였는데 지금도 19만 초반대죠, 그죠? 내가 말했잖아요. 하이브 내가 저번 주에 엊그저께였구나.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21만 7천 원만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때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언젠가 20일 간격 벌어진 것 때문에 그 20일 다시 줄이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 주식을 그렇게 떠 있을 때 사면 안 된다고. 21선 붙을 때 사든가 아니면 21선 밑으로 찔뻑 내려왔다가 빡 올라갈 때 다시 사든가. 그때쯤에 사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추세를 한번 봤으면 월봉을 한번 보고 추세를 보고 추세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러면 사놓고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지만 몇 년 보는 거죠, 그냥. 보다가 언제 뭐 혹시 알아요? 하이브가 갑자기 막 대박이 나갖고서 언제 막 100만 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쯤 돼갖고서 이제 막 이것들이 또 무슨 액면 분할한다 이제 뭐 꼼수 쓰기 시작하면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막 300만 원 갔을 때 막 액면 분할해서 이제 50분의 1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식 떨어지듯이 액면 분할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한다는 거는 개미들이 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면 그냥 그 주식 파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방송은 했지만 하이브가 SM까지 샀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미래에 저는 네마블한테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정도는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22년도 12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넷마블이 이제 4종의 판호 허가를 받았죠. 그 판호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게임 그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다 런칭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판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게 판호가 뭐야 그랬는데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하려고 그러면 저걸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2의 나라를 지금 텐센트에서 배급을 하겠다고 하던데 제2의 나라가 어쨌든 원신유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원신유처럼 무슨 오픈월드 게임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래픽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게 나왔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텐센트도 어쨌든 제2의 나라의 가능성을 봤으니까 텐센트가 중국에서 어쨌든 제일 큰 게임 배급 업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급 업체예요. 텐센트가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도 텐센트에서 배급을 하고 있고 텐센트가 1년에 거의 한 1조 정도의 로열티를 줍니다. 넥슨한테. 그래서 넥슨이 우리나라에서 게임 순위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 항상 매출 1순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거의 주요 요인이죠. 중국에서 던파로 텐센트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넥슨 게임즈는 그 넥슨의 이제 V4라든가 뭐 히드2라든가 이런 모바일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거고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거에 대한 수익률은 다 넥슨 저펜이라고 넥슨이 일본에 상장돼 있어요.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 기업에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넥슨 투자할 때는 넥슨 게임즈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넥슨 저펜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넥슨 저펜도 100주씩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3,400만 원 정도 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주식은 항상 좋은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주식들은 항상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스닥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주식 매매하고 이러는 게 뭐 액면 분할하고 다를 거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자꾸 광고를 해서 개미들이 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얻었던 수익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20년 전부터 샀으니까요. 우리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신작 게임 9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저 솔직히 별로 다 기대 안 되거든요. 기대 안 되는데 저 파라곤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저게 오버워치류 게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또 그
넷마블에서 요번에 그 사이버 아이돌로 냈던 그 메이브가 메인 캐릭터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사이버 아이돌인데 그 아이돌이 내가 게임할 때 게임을 에 있는 캐릭터로 들어오게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아이돌 갖고도 이제 좀 많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이버 캐릭이 싸움도 하고 이렇게 막 전투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아이돌로도 변신하고 이제 이런 세대가 드디어 왔구나. 이제 인간의 그 특이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씁쓸하기도 한데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들었지만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넷마블이 22년도만큼 폭망을 또 할 거라는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존재하죠. 넷마블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넷마블이 만약에 2년 연속, 3년 연속 이런 적자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망했어요?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넷마블이 뭐 저 지금도 뭐 21선에서 그렇게 많이 떠 있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주식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좀 터진다는 그런 상황하고 맞물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월 말쯤에 러시아 대공습이 있을 예정이에요. 뭐 전쟁 1주년 기념으로 해갖고서 우크라이나 대공습을 한번 하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원자재 가격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쯤에서 3월 초쯤에 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대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사지 마시고 위에다 써놨죠, 제가 비중 0.5% 이하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친구한테 갑자기 이제 생각나갖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저 오늘자 이제 12 지금 2월 12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얘는 이제 얘는 좀 시드머니가 컸어요. 그래서 얘는 한 1억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우선 얘도 저랑 목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집어넣는 거예요. 한 50대까지 3억 정도 집어넣는 거라서 얘는 일부러 그냥 한 종목당 한 100만 원씩 샀어요. 그냥 1%씩 샀어요. 1%씩 사고 어차피 나중에 가서 이제 돈을 갖고 오면 갖고 오는 대로 그냥 종목을 더 사주면은 나중에 3억 정도가 됐을 때 계속 100만 원씩 사면 그게 0.3%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것도 조만간 한번 제가 계좌 받아갖고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한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카카오 샀다가 물려갖고 계좌 좀 많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손실률이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처음 갖고 왔을 때 그 처참했던 그 계좌를 제가 한번 살려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싼 주식하고 비싼 주식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의 목표는 2050년에 30억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들의 주식에 있어서 투자에 뭐 길잡이까지는 못 되겠지만은 옆에서 조력자로서 반딧불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인데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